금지된 사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 즐겁게 감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없이 몸이 뜨거워졌고 아내도 민지도 눈앞에서 황홀경을 맛보았다. 그날 밤에 나는 오랜만에 스스로도 놀랄 만큼 활력이 넘쳤다. 나는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마치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처럼 흥분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우리는 여러 번 서로의 몸을 다시 겹치며 밤새도록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로의 육체를 탐험하며 새로운 감각을 발견했고 그때마다 더욱 강렬한 쾌감이 전해졌다. 나는 이정호이고 52세이며 아내 남연이는 48세다. 결혼한 지 25년이 되어갈 무렵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다. 오랫동안 살아온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한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두 아이들이 모두 독립해서 집을 나갔고 그 큰 집을 관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둘이서만 살 거라면 이 넓이는 솔직히 과하잖아요라고 아내가 말했을 때 나는 약간의 서글픔을 느꼈다. 동시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두 아들은 이미 사회인이 되었고 앞으로 본가로 돌아올 가능성도 희박했다. 앞으로의 부부 생활을 생각했을 때 가볍게 살 수 있는 알맞은 크기의 집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집이 될 아파트는 방이 2개로 결코 넓지는 않지만 지하철역이 가까워 편리성이 높다. 입지는 훌륭했다. 이사하려니 짐이 산더미처럼 많네. 박스를 안고 있던 내가 쓴웃음을 지으니 아내도 어깨를 으쓱였다. 정말이지 아이들 학용품부터 뭐까지. 잘도 이렇게 모았네. 과감하게 처분해버리죠. 어딘가 해방된 듯한 기색이 있는 아내는 결혼 초와는 많이 달라졌다. 젊었을 때는 뭔가 물건을 모으기 좋아했고 추억이 담겨 있다는 게 버릇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떠난 지금은 새로 시작하기 위한 결별도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물건들을 척척 처분해 나갔다. 이런 결단력에 나는 은근히 감탄하면서도 약간의 서글픈 마음을 품고 있었다. 한편으로 나 자신도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느끼고 있었다. 아직은 일을 계속할 생각이지만 언젠가는 은퇴라는 전환점이 올 것이다. 그 시기를 대비해 주거 환경을 정리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드디어 이사 당일 이사짐센터 직원들이 차례차례 짐을 옮겨드리고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인 새 집의 방. 일단 침대나 소파 등 큰 가구들은 제자리를 잡았지만 소품 정리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래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나 인접한 마트로의 접근성 등 실제로 살아보니 생각보다 쾌적하다고 느꼈다. 여보, 이거 좀 가져가 줄래? 아내가 주방에서 식기를 수납하고 있다. 아직 어디에 무엇을 넣을지 시행착오 단계지만 사용감은 이전 집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 알맞은 크기의 공간에 필요한 설비가 집중되어 있어서 이동이 적게 필요하다. 나도 빨리 익숙해져서 도와줄 수 있게 되어야겠다. 이사 후 며칠은 박스 해체와 인테리어 배치 변경 등으로 매우 바빴지만 드디어 일단락 마칠 무렵 아내가 감회 깊게 중얼거렸다. 마치 신혼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둘이서만 사는 집으로 이사하니까. 말해보니 그렇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아파트 생활이었지. 그립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는 이제 완전히 중년의 반열에 들었지만 짊어질 것과 책임이 줄어든 만큼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지도 모른다. 그런 기대를 품으며 우리는 새 생활을 시작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밤의 일이다. 나는 침대에 누워 졸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금방 잠들곤 했는데 그날은 왠지 잠이 얕았다. 그때 벽 너머에서 어렴풋이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어디선가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인가 했지만 귀를 기울여 보니 부부로 보이는 대화랄까 달콤한 한숨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사람 소리가 들리는 일은 없었다. 아파트 생활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라 해도 생활음이 옆 방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설마 이렇게 선명하게 들릴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그 일을 아내에게 말하자 그녀도 나도 들었어라고 했다. 저건 틀림없이 사랑을 나누는 소리였지. 게다가 꽤 큰 소리였고. 그러게. 뭔가 젊은 부부인가? 우리도 좀 어색하네. 이사 와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당황스러우면서도 뭔가 신선한 놀라움이기도 했다. 사실 그날 밤 소리를 들었을 때 내 안에서 흥분과 함께 어딘가 그리운 감각이 되살아났다. 한때 아내가 30대였을 때는 우리도 밤에 사랑이 꽤 잦았고 때로는 소리를 억누르기 힘들 정도로 흥분할 때도 있었다.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는 소리를 죽이면서 필사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불타오르는 것 같은 열정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아이들이 자라서 결국 독립하고 나서부터는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다. 나 자신도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일에 피로도 있어서 오늘은 피곤하니까 하며 미루는 일이 늘어났다. 아내도 물론 요구할 때가 있지만 서로 무리하지 않고 편안한 페이스로 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옆방에서 들려오는 젊은 부부의 열정이 느껴지는 소리는 나에게 어떤 의미에서 좋은 자극제가 되었다. 잊어가고 있던 것을 일깨워준다고 할까. 사실 그날 밤 옆집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오랜만에 아내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실제로 그 주말에는 오랫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재개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일상에 치여 잊고 있었던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사와 옆집의 소리가 우리 부부 관계에 신선한 자극이 되어 주었다. 마치 젊었을 때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설렘이 깃들기 시작했다. 최근에 좀 소원했었지? 그 관계가 끝난 후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사로 피곤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원기왕성해 보였다. 나도 좀 운동 부족이었나? 라며 쑥스럽게 중얼거렸다. 그 옆방의 소리가 얼마나 내 등을 떠밀었는지 아내는 알고 있을까? 아파트 생활이 안정되어갈 무렵 우리는 조금씩 주변 주민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거나 쓰레기 버리러 갈 때 마주치거나 해서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정도지만 그래도 교류의 시작이 되었다. 어느 날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옆집에 사는 듯한 부부가 내려왔다. 어딘가 외출하는 모양이었다. 남자는 30대 후반쯤, 여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으니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사 오신 분이시죠? 라고 남자 쪽에서 말을 걸어왔다. 네, 이번 달부터 신세지고 있습니다. 이정호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아내 남현희입니다. 김준호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아내 이민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역시 이 사람들이 옆방의 소리의 주인공이구나. 나는 묘하게 두근거렸다. 민지 씨는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젊고 활기찬 분위기를 풍겼다. 단정하게 정돈된 갈색 머리카락과 또렷한 눈매, 그리고 자주 보이는 밝은 미소는 그녀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날씬하고 풍만한 가슴과 허리와 힙라인이 돋보이는 균형 잡힌 체형이었고 옷차림도 세련되었다. 특히 그녀가 웃을 때마다 보이는 보조개는 천진난만한 소녀 같은 느낌도 주었다. 그런 그들을 보고 있으니 두 젊은 부부의 실루엣이 침대에서 겹쳐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상상되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들의 열정적인 사랑을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되었고 약간의 설렘과 흥분을 느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밤의 소리를 상상하면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이 이상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무난한 자기소개를 나누고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라는 정해진 문구를 주고받을 뿐이었다. 그때는 그렇게 헤어졌지만 이 만남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줄은 그때의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옆집 부부 준호 씨와 민지 씨의 얼굴을 마주친 이후로는 묘하게 밤의 소리가 더 신경 쓰이게 되었다. 아, 이 소리를 내는 게 저 두 사람이구나라고 실감나게 상상할 수 있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역시 들리네. 침대 옆에서 서로 작게 얼굴을 마주 보는 나와 아내. 목소리나 가벼운 진동이 그들이 사랑을 나누는지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할 만큼 충분한 음량이었다. 그게 단순히 귀에 거슬리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적어도 우리 부부에게는 어딘가 좋은 자극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밤의 횟수도 늘어났다. 여보, 오늘은 옆집이 흥이 난 것 같아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그러게라고 대답하면서 서로의 몸을 만지작거리게 되었다. 부끄럽지만 50대임에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횟수가 늘어난 건 오랜만이다. 나도 아내도 어딘가 쑥스러워하면서도 새로운 관계를 즐기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옆집이 계기가 되어 불이 붙으면 갑자기 몸이 젊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야말로 옆집 부부의 열정에 감화되어 우리까지 묘한 활력을 얻고 있었다. 어느 날 주말에 아파트 단지 내를 산책하다가 준호 씨 부부와 우연히 마주쳤다. 그들도 이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지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인사를 나누다가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에서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라고 민지 씨가 제안해 주었다. 가끔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기쁘게 초대에 응했다.
옆집이라고는 해도 서로의 집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구조인데도 민지 씨네 집은 왠지 넓어 보였다. 인테리어나 레이아웃의 차이일까? 모던한 색조의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어서 오세요. 커피나 아이스티 중에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민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아내도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며 따라갔다. 나와 준호 씨는 거실에 남아 어쩐지 서로 어색해하며 있었다. 준호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정호 형님의 자녀분들이 이미 독립하셨다면서요? 나는 잔에 남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다. 아이들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네, 두 아이 모두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지금은 각자의 터전에서 살고 있어요. 준호는 민지와 눈을 마주치며 부드럽게 웃었다.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서로 일이 바빠서 둘이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묻어났다. 준호의 얼굴은 밝았다. 민지도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만큼 여행이나 취미생활에 돈을 쓰고 있어요 라고 덧붙였다. 아마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모양이다. 우리 부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둘이서 여기저기 다니곤 했지만 어느새 육아가 중심이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도 끝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들의 인품이 보였다. 준호는 차분하고 진중해 보이고 민지는 잘 웃는 사람으로 대화하기 편안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나와 아내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왔고 어느새 1시간 이상이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 나누는 건 처음이네요. 괜찮으시다면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저녁이라도 어떠세요? 아내가 제안하자. 준호 부부도 네, 꼭 부탁드립니다 라며 기뻐했다. 그 자리에서 날짜를 정하고 우리는 모임을 마쳤다. 이웃과 이런 식으로 친해질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부부끼리의 교류라는 게 의외로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약속한 날 저녁 준호와 민지가 우리 집을 방문했다. 실례하겠습니다. 와, 여기도 차분한 분위기네요. 민지가 거실을 둘러보며 감상을 말했다. 나는 맥주와 소주를 준비해서 곧바로 테이블에 늘어놓았다. 준호는 저는 술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라며 바로 맥주를 집어들었다. 요리는 아내가 중심이 되어 만든 간단한 집밥이었다. 나도 도왔지만 마지막 간 맞추기는 역시 아내가 더 잘했다. 평소에 익숙해서인지 손놀림도 능숙했다. 나는 보조하는 정도였지만 아내는 이런 때는 요리가 다양한 편이 더 즐겁다며 의욕을 보였다. 대단하네요, 이 요리들. 저도 요리하긴 하지만 이렇게 공들인 적은 없어요. 준호가 감탄한 듯 말하자 민지는 약간 부끄러운 듯 웃으며 저는 간단한 요리만 하는데 현이 언니처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다. 다 같이 건배하고 식사가 시작되자 술도 한 모금 거들어 대화가 활발해졌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와 서로의 직장 이야기, 취미 이야기 등 끊임없이 화제가 샘솟았다. 중간에 나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모르는 타인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니. 아파트 생활은 거리가 가깝다 보니 이런 인연이 생기기 쉬운 걸까? 식사가 진행되면서 술도 점점 늘어갔다. 맥주, 소주, 와인. 테이블에는 빈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어른 넷은 완전히 기분이 좋아져 있었다. 그때 무심코 나온 대화 흐름에서 밤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가 살짝 나왔다. 민지가 약간 취한 모습으로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실은 이 아파트 벽이 얇다고 할까? 소리가 꽤 잘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나와 아내는 흠칫 놀라 시선을 피했다. 설마 그 이야기가 나올 줄이야. 그러게요. 처음에는 콘크리트라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역시 들리더라고요. TV 소리라든가. 준호가 애매하게 말을 흐렸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시기에 이끌려 조금 과감하게 말해버렸다. 확실히 저희도 옆집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서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그 말에 민지와 준호가 약간 붉어진 것 같았다. 아, 그래요? 죄송해요. 혹시 저희 소리도 들리나요? 아내가 미안한 듯 웃자 아니요, 저희야말로 죄송해요. 서로 비슷한 처지네요 라고 대답했다. 여기까지 오니 이제 암묵적인 이해랄까? 밤의 소리에 대해 서로 알고 있다는 게 분명해져 버렸다. 민지가 시선을 살짝 아래로 하면서 말했다. 처음에는 조심했는데 자꾸. 거기서 준호도 난처한 듯 쓰게 웃으며 저희는 아이도 없어서 거리낌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형님 부부께 폐를 끼쳤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저희가 좀 자극을 받은 면이 있어서.
사실 최근에는 횟수가 늘었어요. 두 분 덕분이랄까? 시기에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해버렸다. 나도 모르게 말을 해버렸는데 예상대로 아내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내 팔을 때렸다. 하지만 이 고백이 오히려 분위기를 더욱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민지는 눈을 반짝이며 그럼 우리 집 소리가 들려서 흥분되고 그랬나요? 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왔다. 준호도 이상하게 쑥스러워하며 웃고 있었고 아내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부정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술로 얼굴이 붉어진 어른 4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당연히 평범한 대화로는 끝나지 않게 되었다. 민지가 좀 이상한 말 해도 될까요? 라고 전제를 한 뒤 놀라운 제안을 했다. 형님과 언니가 우리 소리를 듣고 흥분된다면 실제로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이상한 얘기죠?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을 것 같았다.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설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민지의 눈동자에는 어딘가 묘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옆을 보니 준호는 당황하면서도 그다지 싫어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때 아내가 의외로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본다는 건 민지 씨와 준호 씨가 우리 앞에서 하신다는 거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왠지 흥미가 생겨서. 반대로 우리 부부도 형님과 언니의 관계를 보면 더 흥분할지도 모르고. 술기운도 한몫 거들어 상식의 경계가 무너져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나도 이상하게 거부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광경을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려보게 되었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옳은지 고민되면서도 동시에 강한 호기심과 설렘, 흥분이 밀려왔다. 아내를 바라보니 그녀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움과 호기심, 그리고 미묘한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서로 설마 정말 하게 될 리는 없겠지만이라는 망설임이 있었다. 솔직히 나도 흥미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뭐라고 말을 하려는데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준호가 입을 열었다. 만약 그걸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커플 교환 같은 게 되는 건가요? 그 말에 모두가 말을 잃었다. 커플 교환. 머릿속에서 그 울림이 맴돈다. 보통이라면 상상도 못할 행위지만 인터넷이나 잡지 등에서 존재는 알고 있다. 하지만 가까운 이웃과 그런 일을 한다니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있는 4사람은 곧바로 있을 수 없다며 웃어넘길 수가 없었다. 오히려 모두가 어딘가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듯한 이상한 열기를 띠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 자리에서는 아니 너무 대담하네요 라며 웃으면서 끝났지만 나는 그날 밤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애초에 50대인 나와 48세인 아내 그리고 이웃 부부는 38세와 34세로 나이도 아직 젊고 밤의 열정도 충분히 있다. 만약 커플 교환이란 게 현실이 된다면 준호는 아내를 어떻게 대할까? 그리고 민지는 나에게 어떨까? 생각만 해도 죄책감과 두근거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온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드물게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 입을 열었다. 있잖아 정호 씨. 어제 일 어떻게 생각해? 어제 일이라니 어디까지? 그 커플 교환 이야기. 설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내가 솔직히 흥미가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그녀를 슬프게 할지도 모르지만 숨겨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다.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고르면서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나도 놀랐어.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조금 흥미가 생긴 건 사실이야. 미안해. 아내는 의외로 혐오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응, 나도 마찬가지야. 놀랍고 그런 부도덕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두근거렸어. 커플 교환이란 보통이라면 금기시되는 행위. 그걸 왜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상하겠지.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한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약간의 매너리즘을 느끼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이웃 부부의 존재로 활기를 띤 밤의 생활은 기분 좋았다. 하지만 그게 더 뜨거워진다면 이런 형태밖에 없을 것 같다. 며칠 후 주말 밤에 나와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준호와 민지가 서 있었다. 죄송해요. 잠깐 할 말이 있어서요. 그들은 어딘가 긴장한 모습으로 거실로 들어와서 들고 온 종이가방에서 와인과 잔을 꺼냈다. 설마 또 마시게 될 줄이야 싶었지만 이번에는 전과 조금 달랐다. 서로 그 화제를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르며 첫 건배는 아주 조심스러웠고 대화도 어색했다. 하지만 몇 잔을 마시자 민지가 입을 열었다. 사실 저번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준호 씨랑도 얘기를 나눠봤어요. 솔직히 저희는 해보고 싶은데 형님 부부를 무리하게 끌어들일 생각은 없어요. 나는 심장이 튀어오르는 것 같은 소리를 느꼈다. 준호도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말 보통은 꺼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웃 사이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분이 싫으시다면 이 이야기는 잊어주세요라고 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는 숨을 들이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조금 흥미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을지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테이블을 둘러싼 4명의 어른들은 마치 거래 협상을 하듯 서로의 마음을 드러내게 되었다. 누구도 실제로 벗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벌거벗은 채였다. 결국 상의 끝에 단 한 번만 시도해보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중단하기로 하고 규칙을 정해 모두가 납득한 상태에서 그런 약속을 하고 밤은 깊어갔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우리는 그날 밤을 맞이했다. 장소는 우리 집 침실이었다. 서로 술은 적당히 하고 거의 맨정신에 가까운 상태로 임하기로 했다. 술기운에 휩쓸려 진행하는 건 위험하다는 판단이었다. 자, 그럼 규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단 한 번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고 무리하다 싶으면 언제든 중단. 그리고 세세한 것은 정하지 않되 서로를 소중히 대할 것.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도 민지도 엄숙한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각오가 선 것처럼 보였다. 내 가슴은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이런 걸 정말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한번 정한 일이다. 물러선다면 지금뿐이다. 하지만 내 안에는 분명 일종의 설렘이 솟구치고 있었다. 술에 취해서 진행했다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분위기는 평소와는 달리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방의 조명은 약간 낮추고 부드러운 불빛이 방을 감쌌다. 나는 아내와 마주보며 괜찮아? 라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응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민지가 문득 내게 시선을 돌렸다. 정호 씨 잘 부탁드립니다. 각자가 서로의 파트너가 아닌 상대와 조심스럽게 몸을 맞댔다. 나는 민지를, 아내는 준호를. 처음에는 당황스러움이 컸지만 민지의 손이 내 등에 닿았을 때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일었다. 나는 그녀의 숨결을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몸을 떨었다. 나와 민지는 깊은 키스를 나누었다. 우리는 서로의 숨결과 체온을 느끼며 평소와는 다른 새로운 감각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과 달콤한 향기는 나를 더욱 설레게 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진 것 같았다. 나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살며시 감쌌다. 부드러운 살결이 내 손끝에 닿자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민지의 향기가 내 코끝을 자극했고 그녀의 숨결이 점점 거칠어졌다. 그녀의 육체는 상상했던 것보다 풍만하고 아름다웠다. 부드러운 곡선과 매끄러운 피부는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우리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고 서로의 체온은 계속해서 올라갔다. 옆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음성은 평소와는 달랐다.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질투심이 일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나를 더욱 흥분시켰다. 준호가 함께 있는 그녀의 표정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젊음은 강력한 매력이었다. 민지의 탄력 있는 몸과 생기 넘치는 표정은 나를 더욱 열정적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나이는 내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것 같았다. 평소의 아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고 그것이 이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가끔 아내 쪽으로 시선을 돌려 상태를 살피면 내게는 보여주지 않던 아내의 적극적인 모습에 질투가 소용돌이쳤지만 그것이 또 묘하게 자극적이었다. 평소에는 벽을 사이에 두고 들리던 서로의 소리가 이제 같은 공간에서 들리고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광경이 눈앞에 있었으며 내 사람은 이 상황에 강하게 휩싸여 있었다. 어느새 긴장감은 사라지고 없었다. 전에 없이 몸이 뜨거워졌고 아내도 민지도 눈앞에서 황홀경을 맛보았다. 그날 밤에 나는 오랜만에 스스로도 놀랄 만큼 활력이 넘쳤다. 나는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마치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처럼 흥분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우리는 여러 번 서로의 몸을 다시 겹치며 밤새도록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로의 육체를 탐험하며 새로운 감각을 발견했고 그때마다 더욱 강렬한 쾌감이 전해졌다. 그날의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새로운 육체와의 만남, 그리고 서로의 파트너가 다른 이와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묘한 질투심과 함께 강렬한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모두는 이 특별한 밤에 새로운 차원의 쾌락을 경험했다. 그리고 지친 네 사람은 잠시 그대로 무기력한 상태로 호흡을 정리했다. 부끄러움보다는 해방감과 뭐라 말할 수 없는 충만한 기분으로 가득했다. 동이 틀 무렵 준호가 민지는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아직 어두운 복도에서 두 사람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후 나는 문을 닫고 크게 한숨을 쉬었다. 쓰러질 것처럼 피곤했지만 그 피로감은 어딘가 기분 좋은 것이었다. 침실로 돌아오니 아내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다가 나를 보고 살짝 웃었다. 여보, 뭔가 신기한 밤이었네. 그러게. 난 솔직히 이런 걸 상상도 못했어. 라고 말하며 나는 미소 지었다. 다음 날은 역시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되어 있었다. 다행히 휴일이라서 우리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방 청소도 하고 빨래도 널면서 일상적인 활동을 이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젯밤의 일이 마치 꿈만 같은 이상한 충만감이 남아 있었다. 점심을 먹고 쇼핑을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민지가 나왔다. 나는 순간 어색해하며 굳어버렸고 민지도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제는 고마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짧은 인사를 나누고 민지는 빠르게 자리를 피했다. 그 짧은 대화 속에는 우리만의 특별한 비밀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성숙한 어른으로서 담담하게 지나가려 노력했다. 그 후로 한동안 우리와 준호, 민지 부부 사이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약간의 어색함은 있었지만 평범한 이웃처럼 인사를 나누고 로비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다. 그때의 특별한 경험은 한 번뿐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가끔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치기도 하지만 그 선을 넘지 않기에 지금의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다. 밤이 되면 여전히 옆집에서 가끔 소리가 들리는 날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당황하지 않는다. 오히려 살짝 미소가 지어지면서 저들도 오늘 즐거운가 보네라고 생각할 뿐이다. 가끔 아내가 우리도 할까? 라고 속삭이면 나는 웃으면서 그래, 우리도 즐겁게 보내자라고 대답한다.